아휴, 사는 게 아니야. 어느 날 새벽, 공원 벤치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한 어르신이 무심히 던진 말입니다. 이 말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노후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여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자녀도 출가하고 월급은 끊겼는데 어느 순간 삶의 중심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밀려난 기분이 드는 거죠. 돈이 없으면 외로움이 2배, 건강까지 잃으면 고통은 3배입니다. 은퇴 후 삶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준비 부족? 맞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은퇴 후의 삶을 직접 살아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노인들의 진짜 고백을 통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찬찬히 짚어보려 합니다. 사례 1. 나는 연금이 있어도 외롭다. 72세, 홀로 사는 송할머니. 서울 외곽의 한 빌라 지하. 72세 송할머니는 매달 9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겉보기엔 괜찮은 노후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지방으로 떠나 연락도 드뭅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가끔 마트를 들르고 돌아오는 일상. 살아있는 게 뭐라고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다니까요. 할머니의 말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덤한 체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라는 걸 노년이 되어서야 실감하게 된 겁니다. 준비 포인트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관계를 미리 잘 다져야 한다. 봉사활동, 동호회, 지역 모임 등 내가 찾아가는 관계를 평소에 만들어 두자. 사례 2. 난 아직도 일한다. 안 하면 굶어. 68세 편의점 야간 알바 이씨. 경기 남부의 한 편의점. 이씨는 새벽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야간 근무를 합니다. 나이는 이미 68세. 허리도 좋지 않고 눈도 침침하지만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40만 원, 그마저도 늦게 가입해 오래 받지도 못합니다. 아프면 병원도 못 가. 감기약 하나 사는 것도 부담이야. 그래도 손님들하고 인사 나누는 게 그나마 낙이야. 퇴직 후 소득 없이 살 수 있다는 건 환상일 뿐. 생계비, 관리비, 약값, 교통비 매달 고정 지출이 은근히 많습니다. 돈 없는 노후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태입니다. 준비 포인트 60대 이전, 은퇴 후 수입원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작은 임대소득, 배당소득, 유튜브 블로그 수입, 지역 활동형 아르바이트라도 미리 설계하자. 사례 3. 집도 있고 연금도 있는데 자식 눈치만 봐요. 74세, K씨의 고백. K씨는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80만 원 넘게 받고 배우자도 건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족 갈등입니다. 자식 둘 모두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매달 손을 벌리고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집을 팔아 자식들에게 나눠주라 말합니다. 그냥 죽으면 끝날 텐데 살아있으니까 집 때문에 싸우고 눈치 보고 숨도 마음대로 못 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자식에게 기대는 노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적 정서적 독립이 더 필요합니다. 준비 포인트 가족과도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대에 자산 관리는 철저히 내 기준대로 감정보다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 필요시에는 유언장, 증여계약, 노후 설계서를 작성해 두자. 결론 살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는 현실은 단지 돈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고립되고 의미를 잃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단순한 재무 설계가 아니라 관계, 자존감, 소득, 건강, 삶의 목표까지 총체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50대라면 지금부터, 60대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요? 노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가 보여주는 은퇴 후 삶의 위기.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노인의 현실은 단순히 나이든 삶이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붕괴의 경계선 위에 선 위험한 삶입니다. 1. 경제적 위기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 월 약 6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퇴직 전 소득의 2030% 수준에 불과하며 노후의 최소 생활비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노후를 위한 추가 자산 축적 없이 연금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많은 이들이 생계형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2023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44%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단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편의점, 경비, 환경미화, 폐지수거 등은 신체적 위험 부담이 큽니다. 전문가 조언. 50대부터 은퇴 후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임대소득, 배당소득, 연금저축, 기초생활수급 자격 점검, 지역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수입원을 분산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정서적 고립, 인간관계 단절이 가져오는 우울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3명 중 1명은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왕래가 줄고 친구들과도 단절되면 사회적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의 경우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없이 보내는 날도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느낌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전문가 조언. 노후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설계도 경제만큼 중요합니다. 퇴직 전부터 지역 커뮤니티, 봉사단체, 동호회, 평생학습 등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가족 내 역할 소멸, 정서적 소외와 존엄의 위기. 노후의 가장 큰 고통은 존재감의 상실입니다. 한때는 가족의 중심이었고 사회의 일원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결정권도 발언권도 사라지며 심지어 가족 내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집을 두고 자식들끼리 다투는 경우, 연금을 놓고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 심지어 아버지 왜 아직도 살아계세요? 같은 충격적인 말을 듣는 노인도 실제 존재합니다. 이는 노후의 자산 관리 문제와도 직결되며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한 재정 구조가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전문가 조언. 자녀와 재산에 관한 문제는 감정보다 계획이 앞서야 합니다. 상속증여 계획, 유언장, 연금 관리 등 노후 자산의 주도권은 반드시 본인이 가져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와 함께 법률적 세무적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도록 준비는 지금 시작돼야 한다. 많은 노인이 말합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두렵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만든 사회 시스템과 개인의 노후 설계가 실패했다는 경고입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관계, 건강, 자존감, 존엄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꿈꾸던 행복한 은퇴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50대라면 더 늦기 전에 구조적인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이미 60대 이상이라면 주어진 현실 안에서 주도적으로 새로운 삶을 재설계하십시오. 노후는 운명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퇴사 후 월 300이면 중산층?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퇴사 후 월 300만 원으로 과연 내가 중산층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예전에 300이면 꽤 괜찮지 않나? 싶어서 안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조금씩 파고들어 보니 이게 그렇게 만만한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각자의 생활 수준이나 지출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월 300이면 충분하지 않나? 하다가 막상 은퇴 후에 목돈, 생활비, 각종 세금, 의료비 같은 것들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 역시도 고민이 깊었던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도대체 월 300이면 정말 중산층 생활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현실은 왜 이렇게 충격적인지. 여러분이 이 부분은 나도 준비해야겠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도록 실제 사례도 3가지 정도 들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역시 재정 전문가나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의 얘기와 제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월 300의 실체. 먼저 퇴사 후 월 300만 원이라는 말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막상 월 300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 내 실제 생활비로 고스란히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금 이자로 받건 부동산 월세로 받건 아니면 연금으로 받건 간에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 또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게다가 요즘 물가 얼마나 오른지 다들 체감하시잖아요. 장 보러 마트만 가도 당장 전년 대비 가격이 훌쩍 뛰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은퇴 준비할 때 다들 한 번쯤 계산해 보시잖아요. 월세 안 내도 되고 자가에서 살면 관리비 정도만 낼 거고 남는 돈으로는 식비나 생활비 하면 300이면 꽤 풍족하지 않나?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돈의 가치입니다. 특히 은퇴 후엔 고정소득원이 줄고 물가는 올라가고 의료비도 늘어나죠. 그리고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챙겨주려면 300이라는 숫자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얇아지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2. 실제 사례 3가지. 이제 주변에서 들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마다 환경도 자산 구조도 달라서 100% 똑같진 않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대 초반 부부가 함께 은퇴 후 연금 수령 월 300만 원. 김모 씨가 겪는 60대 초반의 부부가 나란히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히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고 개인연금도 들어둬서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합치면 부부 합산 대략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우리가 소원했던 여행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면서 여유 있게 지내겠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에 생활비를 다시 세분화해서 보니 이분들이 가장 많이 나가는 항목이 건강 관련 비용이었습니다. 정년퇴직 전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원받았던 건강검진, 의료비, 각종 복리후생이 사라졌거든요. 기본적인 생활비식비,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등에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잦아집니다. 또 부부가 다 건강하다고는 해도 작은 검사나 치료에도 돈이 훅훅 빠져나가더래요. 결과적으로 한 달 중 절반 정도는 돈 걱정 없이 사는 기분을 느끼다가도 특정 달에 의료비가 확 튀면 적금 좀 깨야 하나 고민이 된다는 거죠. 아직 생활 자체가 빠듯한 건 아니지만 매달 300에서 약 5,070만 원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현실. 여기에 가끔은 부모님 요양원 비용 보태드리거나 아이가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출이라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변수들을 생각하면 월 300이 정말 넉넉하기만 한 돈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50대 후반 자영업 정리 후 임대사업 중 월 200. 이번에는 자영업을 하시다가 가게를 정리하시고 여유 자금으로 작은 빌라나 오피스텔에 투자해 임대사업을 하시는 이모 씨 가명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분은 매달 순수 월세 수익이 2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옵니다. 거기에 본인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다가오면 추가로 80만 원 정도가 붙으니까 대략 월 280 정도 기대 중이시래요. 표면적으로는 비슷비슷하네? 거의 300 정도 되겠는데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함정은 관리비, 공실, 수선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임대업이라는 게 세입자가 나가면 공실 기간이 있을 수 있고 또 오래된 빌라나 건물 관리비를 집주인이 내야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월 300에 가깝게 수익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한두 달은 100만 원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은퇴 생활은 안정성이 중요한데 매달 변동폭이 크게 생기는 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분은 그래도 적당히 일하면서 벌 수 있는 돈이니 괜찮다고 하시지만 큰 병을 앓거나 수리가 잦아지면 고민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목돈 주고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넣어둘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하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월 300에 근접한 소득을 예상하더라도 실제로는 달마다 지출이 들쭉날쭉해서 생각보다 중산층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죠. 30, 40대 후반 조기 퇴사 후
파이어족 도전 월 300 투자 수익. 마지막으로 요즘 유행하는 파이어족 FIRE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 얼리를 꿈꾸며 40대 후반에 퇴사한 정모 씨 가명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정모 씨는 젊을 때부터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주식 ETF, 부동산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꽤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투자, 배당이나 임대소득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서자마자 회사를 관둬버렸죠. 그런데 막상 퇴사를 하고 보니 회사에서 주던 복지 포인트나 10대 지원, 그리고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이 싹 끊기는 건 물론이고 갑자기 노후 대비라는 목표가 더 크게 다가오더랍니다. 원래는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일찍 은퇴를 결심했는데 막상 40대 후반이면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40년 가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투자 수익이 줄거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공실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생겼다고 해요. 특히 본인과 가족의 의료보험료, 아이들 교육비 만약 자녀가 있으면,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노후, 간병 문제 등을 생각해보니 월 300이 영원히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 자산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해 소득원을 보충하는 중이라고 해요. 원하던 완전한 자유는 아닐지 몰라도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3. 월 300 왜 충격적인가? 위 사례들을 보면 다들 월 300이면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나 물가 상승, 그리고 안정성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가 상승과 생활 수준 유지. 10년 전 300만 원의 가치는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또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매년 23% 정도의 인플레이션만 잡아도 10년이 지나면 원래 가치 대비 2030%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료비와 돌발 지출. 은퇴 후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거나 병원 방문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자녀를 지원해야 할 때가 종종 생기면 월 300 중 상당 부분이 한두 달 사이에 훅 빠져나갈 수 있죠. 노후가 더 길어지는 현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후 3040년을 버텨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 매달 안정적으로 300을 확보하더라도 물가와 건강, 그리고 장기적인 자산 가치 하락 등을 고려하면 실제 체감 생활비는 점점 줄어듭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물론 월 300으로는 절대 안 돼. 최소 500은 있어야 돼. 같은 극단적인 말만 하기엔 개인차가 큽니다. 어떤 분은 이미 집이 있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지방에서 차분히 살면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본인의 지출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는 거예요. 지출 항목별로 철저히 계산하기. 월세나 관리비, 각종 세금, 보험료, 식비, 교통비, 취미생활비 등 매달 반드시 필요한 고정비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거기에 가끔씩 발생하는 변동비의료비, 여행비, 명절 지출 등을 평균적으로 추정해 합산하면 어느 정도 최소 필요 생활비가 계산됩니다. 물가 상승률과 미래 변동성 고려하기. 지금 300으로 가능한 생활이 10년 뒤에도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점차 줄어들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이나 비상금을 따로 확보해 두는 게 좋아요. 일부 파트타임 또는 재취업 고려. 생각보다 은퇴 후 완전한 무직 생활이 길어지면 사회적 관계나 삶의 활력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적당히 부담 없는 파트타임 일자리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병행하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도 추가로 들어오니 전체 소득이 좀 안정적으로 느껴지죠? 연금 상품 점검.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3층 연금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개인연금은 가입 시점에 따라 예상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중간중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5. 결론 월 300이면 중산층? 이제는 더 면밀한 접근이 필요. 결국 퇴사 후 월 300만 원이 정말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사람마다 다르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많은 분들이 처음엔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은퇴 생활에서 마주치는 현실적 변수물과 상승, 의료비, 자녀 부모 지원, 집 유지비 등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빠듯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100세 시대라 하잖아요. 예전 세대보다 훨씬 오래 사셔야 하고 그만큼 지출도 길게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은퇴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도 연금으로 300쯤 나오면 되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막상 현장에 부딪히면 이게 생각보다 훨씬 녹록지 않구나 하고 깨닫게 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정확한 계산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다양한 소득원의 확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은퇴 후에도 일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리 기술이나 자격증 같은 걸 준비해서 파트타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계획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돈 문제도 문제지만 은퇴 후에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고립이나 무료함, 우울감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 월 300이면 중산층이지 않나? 라는 궁금증을 풀고 나서 더 나아가 그럼 나에게 필요한 최소 금액은 얼마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 까지 고민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평균이 아니라 내 환경과 미래 계획에 딱 맞는 은퇴 시나리오를 그려보시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만 요점은 하나예요. 막연히 월 300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다가는 낭패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면 훨씬 덜 놀라고 안정감 있는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들 지금부터라도 한번 자신의 가계부나 가상 은퇴 후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월 300이든 200이든 500이든 나만의 목표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선택과 전략이 필요한지를 고민한다면 나중에 충격보다는 안도를 먼저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응원합니다. 은퇴하면 치앙마이 가서 살고 싶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물가 저렴하지요. 따뜻한 기후 좋지요. 연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환상까지. 한때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장식했던 태국 은퇴 성공기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 많던 분들이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많은 은퇴자들이 태국에서 6개월, 길어야 12년을 버티고 짐을 싸서 돌아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하지 않았던 은퇴 이민의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꿨던 태국 은퇴가 실패로 끝나는 3가지 충격적인 이유. 1. 물가 싸서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비싼 현지 생활비. 한국보다 싸다고는 하지만 관광객으로 머물 때와 거주자로 살아갈 때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치앙마이의 콘도 월세는 20만 30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전기 수도 인터넷 비자, 갱신 비용에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병원비, 보험료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게다가 현지 식사에 적응 못하고 한국 식재료나 외식을 자주 하게 되면 물가는 한국보다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사례 60세에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1억 원을 들고 치앙마이로 이주한 박모 씨는 한 달에 8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 믿고 왔다가 매달 150만 원이 빠져나가더라며 결국 11개월 만에 귀국했습니다. 건보료 다시 내야 하고 정착금 다 쓰고 빈손이 됐어요. 외롭긴 해도 적응하겠지? 외로움과 단절이 가장 큰 적. 은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의외로 날씨도 음식도 아닌 외로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의 일상은 사람들과의 연결 위에 존재합니다. 동네 마트, 단골 병원, 친구들과의 술자리, 가족들과의 전화 한 통. 하지만 태국에서의 일상은 다릅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깊이 없는 교류 속의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특히 배우자 없이 혼자 간 은퇴자들은 노년의 고립감을 크게 호소합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의 설렘을 느끼지만 몇 달이 지나면 슬금슬금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사례. 정년퇴직 후 단독 이민을 선택한 김모 씨 66세는 처음엔 자유롭고 좋았는데 말 통할 사람도 마음 나눌 이웃도 없으니
감옥처럼 느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귀국했고 한국 돌아와 친구들과 막걸리 한잔하니 내가 왜 떠났나 싶더라고 말합니다. 3. 언제 아플지 모르는데 의료 시스템과 비자 문제의 벽. 태국은 의료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외국인에게는 그만큼 비쌉니다. 특히 보험이 없거나 가입이 제한된 고령자는 사소한 병 하나에도 병원비가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게다가 장기 체류, 비자, 갱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 갱신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고 복잡한 서류와 잦은 규정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아플 때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고립된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사례. 부부가 함께 태국 파타야로 이주했던 송 씨 부부는 남편이 쓰러졌을 때 구급차 부르는데 15분, 현지 병원에서 언어 안 통해 병원비로 200만 원 들었다고 말합니다. 병간호는 모두 아내 몫이었고 결국 겁이 나서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노후는 건강해야 즐길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렇다면 태국 은퇴는 모두 실패일까? 그건 아닙니다. 태국에서 은퇴 후 만족하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현지 체험을 먼저 해본 후 이주.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고 커뮤니티에 잘 적응한 경우. 고정연금 또는 여유 자산이 충분하고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경우. 즉, 막연한 기대로 떠나는 은퇴 이민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은퇴는 도피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환상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낭만으로 꾸며질 수 없습니다. 한국의 현실이 갑갑하다고, 단순히 싸다고 무작정 외국으로 떠났다가 생활비, 외로움, 건강 문제, 제도, 장벽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떠나기 전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곳에서 10년, 20년을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진짜 은퇴 준비란 해외가 아니라 어디서든 내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태국이든 한국이든 결국 은퇴는 장소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니까요. 은퇴 후 태국으로 갔다가 1년 만에 빈손 귀국, 모두가 몰랐던 충격 진실. 전문가 시선에서 본 태국 은퇴 이민 과연 현실적인 선택인가? 은퇴 후 동남아로의 이주, 특히 태국 치앙마이, 파타야, 방콕 등지로의 이민이 한동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 따뜻한 기후, 한국보다 느긋한 생활 환경이 중장년층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달 100만 원이면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 연금만으로 여유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정보가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많은 은퇴자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은퇴 후 동남아 이주에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운 사례가 더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로서 그 실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 생각보다 높았던 실제 생활비. 많은 은퇴자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태국은 무조건 싸다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관광 비용과 실생활 비용은 다릅니다. 현지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서는 스튜디오형 콘도가 월세 2,030만 원 선이라 소개되지만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인터넷, 비자 갱신 비용, 외국인 의료 비용, 보험료, 한국식 식재료 및 외식 비용, 이 모든 것을 더하면 월 평균 150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한국의 건강보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됩니다. 외국인 전용 사립병원에서는 간단한 응급진료만으로도 1,020만 원 이상 청구되며 중증 질환일 경우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실 고립과 단절, 예측 못한 심리적 문제. 현지 생활에서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사실 돈이 아니라 고립감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란 젊을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종교적 거리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한국과 달리 동네 친구, 지인 모임, 가족 행사와 같은 사회적 연결망이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단절과 정서적 외로움이
은퇴자의 심리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실제로 동남아 은퇴 생활을 경험한 다수의 이민자들이 외롭고 답답하다, 아무에게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 무기력해진다는 피드백을 남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외로움은 우울증, 무기력증으로 이어져 귀국 결정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현실 건강과 의료 시스템의 불안정성.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료 접근성입니다. 하지만 태국은 한국처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외국인 보험 가입도 연령 제한, 질병 이력 등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더욱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언어 장벽까지 겹치면 치료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는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에서는 고령자의 질병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병간호 문화가 없고 보호자 역할을 가족이 전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반 이민이 아닌 단독 은퇴자의 경우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네 번째, 현실 비자 문제와 제도적 장벽. 은퇴 이민자들이 장기 체류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리타이어먼트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만 50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80만 바트 약 3천만 원 이상의 태국 현지 예금 혹은 월 6만 5천 바트 약 240만 원의 지속적인 수입 증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태국 정부는 외국인의 비자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장 심사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 계약서, 건강검진 서류, 범죄 경력 증명서 등 여러 가지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현지 사정 변화에 따라 비자가 불허되거나 강제 출국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표적 실패 사례 3가지 요약. 물가 착각으로 인한 자산 소진. 예상보다 빠르게 생활비가 증가. 예금 고갈 후 귀국. 사회적 고립에 따른 정서적 고통. 타문화 적응 실패, 우울감과 무기력증 유발. 의료비자 리스크로 인한 생활 불안정. 아플 때 돌봐줄 사람 없음, 병원비 부담, 체류 비자 불안. 결론, 성공적인 해외 은퇴, 철저한 준비 없이는 불가능. 해외 은퇴는 낭만이 아니라 전략적 인생 설계가 필요합니다. 태국이든 필리핀이든 말레이시아든 모두 동일합니다. 해외 은퇴를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소 36개월의 현지 체험 거치기. 실제로 살아보며 생활비, 의료, 외로움 테스트. 월 150만 원 이상의 안정적 수입원 마련. 연금, 임대소득 등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확보. 현지 언어 및 문화에 대한 학습과 적응 의지. 커뮤니티 활동, 봉사, 취미 교류를 통한 외로움 방지. 비자 및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장기 체류 요건 및 보험 가입 여부 사전 확인. 마무리 조언. 해외 은퇴는 결코 가볍게 도전해 볼 만한 여행이 아닙니다. 성공한 은퇴자와 실패한 은퇴자의 차이는 단순히 운이 아닌 준비의 깊이와 지속 가능성에서 갈립니다. 한국이든 태국이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원하고 그것을 유지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입니다. 막연한 낭만 대신 현실적 계획과 검증된 전략으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적인 은퇴의 첫걸음입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참 묘합니다. 젊다고 보기엔 무겁고 늙었다고 하기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은퇴라는 단어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머릿속에선 대충 준비가 됐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지만 정작 숫자로 따지고 들어가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금은 얼마나 있어야 하지? 자산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이런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혹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오늘은 은퇴 후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은퇴 준비가 부족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은퇴 후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나눠볼게요. 본론 1. 은퇴 후의 경제적 공포, 시작은 작은 착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큰 집 한 채가 있으니 괜찮겠지.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이제 내 돈 쓸 수 있으니 좀 여유로워질 거야. 그런데 은퇴 후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소득은 끊기고 지출은 예상보다 더 늘어납니다.
특히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수리비,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은 상상 이상으로 부담이 되죠. 사례 1 큰 집을 믿었던 55세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55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집값이 올라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적금 1억 원과 퇴직금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정도면 20년은 거뜬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일러와 배관 수리비만 2천만 원이 들었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매달 병원비로 10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결국 적금은 3년 만에 모두 사라졌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다 빚에 쫓기게 됐습니다. 교훈: 큰 자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동성 있는 자산과 예비비 마련은 필수입니다. 2. 계획 없는 은퇴는 곧 삶의 무너짐.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립까지 겪는 일이 많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외로움에 무너진 52세 김 씨. 김 씨는 30년간 교직에 몸담고 있다가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가족은 각자의 생활에 바빴습니다. 그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리다 결국 상담센터를 찾게 됐습니다. 교훈: 은퇴는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사회적 활동을 계획하세요. 3. 은퇴 후의 현실, 상상과 전혀 다르다. 은퇴 후 삶은 자신이 그린 그림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보다 수입이 적고 예상보다 지출이 많으면 금방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례 3. 예상보다 빨리 바닥난 자산. 58세 정 씨. 정 씨는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 생활하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에게 들어가는 학비 지원, 부모님 부양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집 수리비까지 감당하다 보니 5년 만에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현재 그는 재취업을 위해 나섰지만 나이에 따른 취업난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여유 자금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50대에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점검의 기회입니다.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이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숫자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세요. 현금 비상금과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에 대비한 플랜을 세우세요. 정서적, 사회적 준비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지옥이지만 준비만 잘하면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를 응원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준비 없이는 비극으로 끝난다. 50대의 은퇴를 생각하며 이만큼이면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만큼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단순히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느냐가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준비가 부족했던 실제 사례들과 그 교훈을 바탕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은퇴 후 지옥이 아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돈이 삶을 무너뜨리는 이유. 은퇴 준비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과소평가와 과대평가라는 두 가지 착각 때문입니다. 스스로 가진 자산을 과대평가하고 은퇴 후의 지출을 과소평가한 결과는 참혹합니다. 착각: 1. 집 한 채면 충분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집 한 채를 은퇴 후에 든든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살 집이니까 현금화할 필요도 없고 걱정도 없겠지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집은 현금이 아니며 유지비와 세금,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사례: 서울의 12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56세 박 씨는 퇴직 후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교체,
누수공사, 관리비 상승 등으로 매년 수백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게다가 건강이 악화되며 매달 병원비 12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박 씨는 5년 만에 퇴직금을 모두 써버리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집은 자산이지만 유동성 있는 현금과는 다릅니다. 은퇴 후에는 적어도 2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현금 유동성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주거 형태를 점검하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대형 주택보다는 실용적인 주택으로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보세요. 은퇴 후 심리적 고립이 가져오는 경제적 부담.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고립이 결국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사례. 52세의 교직에서 은퇴한 김 씨는 처음엔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여전히 일하거나 바쁘게 지내는 동안 그는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울감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모임과 취미를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의외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동호회 활동비, 교통비, 심지어 새로운 취미 장비까지 예상 외의 비용이 그의 예산을 압박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정서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 계획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돈이 드는 활동보다는 비용이 적거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의 강연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동네 산책 모임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의 함정. 은퇴 후 지출은 계획과는 다르게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의료비와 가족에게 들어가는 지원금은 은퇴 계획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사례. 58세 정 씨는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학원비 지원, 가족 행사비, 친척 경조사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5년 만에 자산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증가하며 그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노령연금을 미리 당겨 쓰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예비비 마련. 정기적인 생활비 외에 비상시 사용할 예비비를 마련하세요. 보통 연간 생활비의 20%를 추천합니다. 의료비 대비 장기적인 의료비 보험을 검토하세요. 특히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은 비용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지원 한도 정하기. 은퇴 후에는 가족 지원에도 한계를 설정하세요. 무리한 지원은 본인의 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 준비만 잘하면 달라진다. 이제까지 살펴본 사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준비 부족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철저히 준비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 54세 박 씨의 은퇴 준비. 박 씨는 50대 초반부터 은퇴를 대비해 현금 유동성과 생활비를 점검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예상하며 그중 200만 원은 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투자로 만든 현금 흐름에서 나오게 설계했습니다. 또한 다운사이징을 통해 주택 유지비를 줄이고 매주 자원봉사와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고 있습니다. 결과. 그는 현재 60세로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긍정적입니다. 결론. 50대, 지금이 준비의 골든타임. 은퇴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인생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의 3가지를 기억하세요. 현금 유동성 확보. 최소 2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마련하세요. 비용 점검. 은퇴 후 들어갈 모든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하세요. 정서적 준비. 은퇴는 관계와 감정의 변화도 동반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찾아야 합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준비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